네, 녹화 시작했습니다. 네, 네. 안녕하세요. 어, 이번 이번 주에 발표하게 될 주제는 S그래프 플러스 리얼타임 로컬라이제이션 앤 매핑 레버리징 하이어라키컬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. 해당 논문은 2023년 아, 로보틱스 앤 오토메이션 레터스에 어셉된 논문이고 필저자는 히리데이 베블레이십니다. 그래서 저자는 이분이시고 그 다음에 유신조사 교수님은 호글러 호글러 부라는 교수님이고 룩셈부르크에 있는 랩실에서 나온 논문입니다.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. 우선 S그래프가 시츄에이셔널 그래프입니다. 그래서 시츄에이셔널 그래프 그리고 시츄에이셔널 그래프를 추가한 게 오늘 발표하는 S그래프 플러스 그리고 요즘에 S그래프 2.0 새로운 게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선 S그래프 데모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 네, 어, 보시다시피 인풋은 라이다랑 그 라이다가 움직이는 오도메트리 데이터이고요. 그거에 대한 아웃풋은 싱그래프랑 살짝 다른 요 시츄에이셔널 그래프인데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4층으로 키프레임 레이어, 월 레이어, 그다음 룸 레이어, 플로어 레이어로 나뉘어서 실시간으로 생성됩니다. 네, 생성되고요. 네, 어, 그래서 읽으면서 처음에 궁금했던 게 싱그래프랑 시츄에이셔널 그래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. 오른쪽 위에 보면 싱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키메라나 하이드라 같이 인풋이 카메라이고 지금까지 봤던 건 그리고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정보와 그 룸 안에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끼리 어떻게 인터랙션 할 건지에 대해서 로봇이 그 오브젝트와 어떻게 인터랙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갔던 게 싱그래프이고요. 그리고 그 싱그래프에서 움직이는 사람까지 따로 라벨링해서 했던 이전에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했던 게 있고 그래서 루프 클로저가 발생할 때마다 그 싱그래프를 업데이트 했었습니다. 하지만 시츄에이셔널 그래프는 새로운 포즈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좀 더 특화된 슬램 알고리즘입니다. 그래서 시츄에이셔널 그래프는 그 룸 안에서의 인터랙션보단 어느 룸 안에 있는지 몇 층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한 논문입니다. 그리고 인풋 데이터는 카메라에서 라이다로 바뀌었고 그래서 그리고 업데이트 프리퀀시는 루프 클러스터가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그냥 매 프레임마다 새로운 키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 이전에 있던 월이 그 벽이랑 룸에 대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처는 얘는 싱그래프는 인터랙션을 위해서 만든 세멘틱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싱글래프고 그 다음에 얘는 내비게이션이랑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위해서 만든 시츄에이셔널 그래프입니다. 그래서 얘는 시츄에이셔널 그래프 1이고요. 아까 전이랑 다르게 좀 더 좁은 환경에서 하나 루프 클로저 한 걸로 데모가 나왔었습니다. S 그래프는. 네. 그리고 이름이 왜 시츄에이셔널 그래프인가 봤더니 상황에 따라서가 이 상황이 본인의 임의론적 위치 그러니까 본인 빌딩의 몇 층에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있는 게 그냥 그 상황이고 그 상황에 대한 거를 잘 추정하게 해주는 그래프라서 이름을 시츄에이셔널 그래프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츄에이션이 본인의 의미론적 몇 층에 어디에 있는지입니다. 네. 그래서 시츄에이셔널 그래프의 특징 네 가지로 보면 아까 전에 라이다 사용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인도어 슬램이고 그 다음에 막 키메라랑 다른 거랑 다르게 스태틱 인바이로먼트가 아닙니다. 스태틱 인바이로먼트를 가정합니다. 그리고 사용처가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좀 더 집중돼 있습니다. 좀 더 정확한 내비게이션. 어, 2022년에 나온 시츄에이셔널 그래프 그리고 2023년에 나온 요번에 발표할 S 그래프 플러스의 차이점입니다. 우선
인풋은 라이다랑 오도메트리로 똑같고요. 아웃풋은 시츄에이셔널 그래프를 만드는데 우선 계층이 2층이었던 시츄에이셔널 그래프에서 4층으로 변했습니다. 여기 플로어층이 생겼습니다. 하지만 이 플로어층이 있고 구분이 된다곤 하는데 실제 실험에서는 요 플로어가 구분이 되는 거를 실험에도 안 넣었고 구분은 된다고 하는데 음, 실제로 어떻게 구분했는지에 대한 거는 S그래프 2.0에서 좀 더 업데이트해서 적어놨습니다. 그리고 그 2022년에 나오는 시츄에이셔널 그래프하고 시츄에이셔널 그래프 플러스의 제일 큰 다른 점은 방 후보를 어떻게 뽑느냐입니다. 아, 자세히 보면 4개의 프레임이 있는데 어, 라이다를 통해서 각 그리드마다 움직일 수 움직일 수 있는 ESDF 맵을 뽑습니다. 전에 키메라랑 그런 거와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토폴로지 맵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점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방 하나를 익스트랙션 하기 위해서 벽을 모델링합니다. 벽을 모델링하려면 절대좌표 요 그라운드 트루스 프레임, 오도메트리 프레임에서 요 벽에 대한 파라미터를 알기 위해서 4가지의 변수가 필요한데 디스텐스랑 노멀 벡터 3개입니다. 그래서 라이다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결국에는 그 라이다로부터 아지무스랑 엘리베이션 방위각 2개랑 디스턴스 하나만 들어오는데 요 방위각이랑 디스턴스를 안다고 가정하면 요 라이다에서 벽까지 라이다 프레임에서 본 벽 프레임에 대한 최단 거리 직선으로 들어간 최단 거리를 보고 요 벽에 대한 방정식 만들 수 있고 요 벽에 대한 라이다에 대한 라이다 프레임이 오도메트리 프레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안다면은 결국 이 원점에서 요 벽까지 요 원점에서 정의한 요 벽의 파라미터 4개 디스턴스랑 노멀 벡터 요 3개를 월드 프레임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방 후보 익스트랙션을 하기 위해서 요 룸을 뽑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월드 프레임 기준에서 요 벽들을 모델링하고요. 그 다음에 요 벽이 X평면하고 Y평면 2개로 나뉩니다. 여기 보면 파란색이 X평면이고 빨간색이 X평면이고 파란색이 X평면이고 빨간색이 Y평면입니다. 그래서 시츄에이셔널 그래프 2022년도 버전에는 그냥 요 4개의 벽이 있으면은 그냥 룸이다라고 하고 어,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룸 익스트랙션이 잘 안 됐고요. 그래서 S그래프 플러스에는 룸 익스트랙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2가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. 프리스페이스 클러스터링이랑 아, 프리스페이스 클러스터링을 사용했습니다. 프리스페이스 클러스터링은 어, 여기 싱그래프에서 아니, 시츄에이셔널 그래프에서 그 로봇이 갈 수 있는 모든 점을 그 토폴로지 그래프를 그렸다고 했을 때 원래는 다 연결이 돼 있고 요 끝부분까지 다 채워져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떤 트레시홀드를 줘가지고 요 벽에 가까운 부분을 잘라냅니다. 이게 휴리스틱하게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요 휴리스틱하게 요 끝부분에 있는 파라미터를 제거하면은 요 전체 이어져 있던 그래프를 n개의 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룸 익스트랙션 메소드가 시츄에이셔널 그래프에서 2023년도로 업그레이드된 S그래프 플러스에서 추가된 모듈이고요. 그래서 휴리스틱하게 스레시홀드로 룸을 자르고 그 다음에 BFS로 몇 개의 서로 다른 서브 그래프로 나뉩니다. 네, 이때 통로 같은 게 잘리고요. 그 다음에 각각 룸을 추출합니다. 여기서 어, 분홍색으로 돼 있는 거는 4개의 면으로 파라미터화된 룸이고 그 다음에 요 노란색이랑 초록색은 콜리더 복도로 2개의 파라미터만 요 초록색으로 된 2개의 파라미터만 파라미터화된 벽이 2개 있는 그 룸입니다. 왜 이렇게 됐냐면 룸의 최소의 크기가 있는데
뽑았을 때 룸의 크기가 최소에 맞지 않는 요 두 개의 노멀 벡터가 정의되지 않으면은 요 큰 두 개의 벽면만 정의되기 때문에 어 룸이 벽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룸도 있고 벽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 룸도 있습니다. 네. 그렇게 룸을 뽑아내고 그리고 데이터 오소시에이 데이터 오소시에이션도 S그래프 플러스에서 추가했습니다. 시츄에이셔널 그래프에서.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은 그러니까 왔던 룸에 다시 왔을 때 그 룸에 대한 거를 다시 추가하지 않고 원래 있던 룸 쓰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 이 프레임에서 룸을 만들었는데 룸을 또다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룸이 예전에 만들어진 룸이랑 동일하지 않은가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y하고 x 평면이 두 개의 월로부터 중심에 이렇게 룸의 중심을 잡았다고 하면은 요 중심들의 좌표를 다 원점을 기준해서 정의해 놓습니다. 그 다음에 새로운 룸으로 나갔을 때 어, 그 새로운 룸이 만들어졌을 때 요 새로운 룸에서의 그 원점 좌표와 기존에 있던 룸들의 원점 좌표의 마할라 노비스 거리를 구합니다. 이 마할라 노비스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나중에 팩토그래프로 옵티마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그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의 인버스 매트리스인 인포메이션 매트리스로 각각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심 간의 마할라 노비스 거리를 구해서 만약에 마할라 노비스 거리가 작으면 예전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라고 하니까 똑같은 거라고 인지를 하고 아, 새로운 룸으로 추가 안 하고 그냥 있던 룸으로 씁니다. 그렇게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을 사용합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플로어 층을 정했는데요. 실험에서는 가능하다고 요 플로어를 나누는 그 아이디로 정의해서 구분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실험한 것도 다 1층이고 S그래프 플러스에서는 아직 플로어를 잘 나누는 법에 대한 거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. 어, 그리고 요 룸은 2차원 좌표로 정의됩니다. 요 월하고 요, 요 사각형에 있는 룸의 중심으로 2차원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S그래프 플러스에서는 어, 플로어를 아직 나누지 못합니다. 아니, 나눌 수는 있는데 나누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나온 게 S그래프 2.0이고 S그래프 2.0에서는 최적화 방법을 달리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하는 법을 달리해가지고 플로어 0하고 플로어 1을 따로 구분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아까 전에 있던 요 룸의 중점 좌표를 원래 법선 벡터 그냥 요 룸에 그 포함된 벽의 법선 벡터들의 중심축으로 요거 2차원으로 표현했었는데 S그래프 2.0으로 바뀌면서 요 룸의 중심 좌표를 3차원으로 바꿔서 플로어 층이 올라가게 되면은 키프레임 좌표가 바뀌기 때문에 네, S그래프 2.0에서는 층을 나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최적화 방법이 달라졌던 게 원래는 새로운 키프레임이 들어오면은 새로운 키프레임에서 룸을 만든 다음에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으로 이전에 있던 룸과 다 비교하면서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최근에 n개의 키프레임만 아니 룸을 만든 다음에 본인의 오도메트리는 최근에 n개의 키프레임만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어, 최적화를 했습니다. 또한 요 플로어를 나누어서 각 플로어마다 따로따로 루프 클로저 해가지고 최적화를 이뤘습니다. 음, 네. 다시 S그래프 플러스 아까 전에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요 주제로 돌아와서 S그래프 플러스의 오브젝트 펑션은 요 키프레임
여기 정의되어 있는 그 라이다의 키프레임하고 벽의 파라미터하고 그 벽의 중점, 벽으로 이루어진 룸들의 중점, 그 중점들의 아 그리고 네 개의 룸으로 이루어진 중점, 그리고 두 개의 벽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벽, 네 개의 벽으로 이루어진 룸의 중점, 두 개의 벽으로 이루어진 룸의 중점, 그리고 각각의 플로어에 대해서 팩토그래프를 만들어서 최적화합니다. 요 플레인을 만들 때 렌색 알고리즘을 써서 다른 포인트 클라우드들도 그 월 위에 잘 위치할 수 있게 하고, 그 다음에 나머지 팩터그래프를 최적화해서 요 파라미터들을 어, 최적의 값으로 바꿉니다. 네, 그리고 5개의 시뮬레이션 환경과 10개의 리얼월드 오토메트리 환경과 5개의 리얼월드에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. 우선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고요. 3D 메시에서 건설 현장을 그 3D 메시로 모델링한 거에서는 요 AT 앱솔루트 트래젝토리 에러를 시뮬레이션 상에서 계산했을 때 S그래프 플러스 이게 올드 그 룸을 만들 때 올드한 방식 쓴 거랑 그 다음에 그냥 S그래프 플러스에서 원래 있던 방식으로 그냥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없이 새로운 룸 들어왔을 때 휴리스틱하게 룸으로 만든 거랑 그 다음에 어, 이전에 있던 S그래프 방식을 쓴 게 요 올드 방식입니다. 그리고 해당 시뮬레이션에서는 오도메트리 데이터가 없어서 로암, 그러니까 라이다를 쓴 오도메트리와 맵을 만들어서 어, 앱솔루트 트래젝토리 에러를 비교했을 때 요 방식의 오도메트리를 쓴 S그래프 플러스가 다른 방식의 슬램 알고리즘보다, 아니 라이다 베이스드 슬램 알고리즘보다 좀 더 AT 성능이 좋다고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리얼월드에서는 어, 리얼월드 건설 현장 데이터에서는 이게 또한 올드한 방식의 그 S그래프에 있던 방식에 있는 거를 쓴 것보다 본인의 방식에 있던 게 좀 더 AT가 높다고 나왔습니다. 네, 그리고 이게 다 그냥 층수 한 개를 다 따로따로 층수 한 개에서 익스플로레이션하고 거기서의 AT 구한 거입니다. 얘는 오도메트리 데이터가 있어서 그거 써서 아까 전에 있던 로암 같은 오도메트리 구한 게 없고요. 마지막에 리얼월드에서 오도메트리 없을 때 티얼스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어, 단, 작은 방에서 점점 그 시츄에이셔널 그래프 늘려가는 거랑 그 다음에 긴 궤도에서 큰 복도 있는 데에서 실험한 결과에선 어, 또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. 몇몇 개는 기존에 있던 방식들이 좀 더 좋게 나왔지만 본인의 방식을 쓴 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. 네. 이 논문에서 리미테이션을 생각해 봤을 때 벽이 공면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시츄에이셔널 그래프가 잘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벽 두 개인 걸로 만드는 벽 두 개로 만들어진 룸인지 벽 네 개로 만들어진 룸인지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도 좀 휴리스틱하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할 때 옵스태클에 가까운 토폴로지 포인트들을 없애는 그것도 조금 휴리스틱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튜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어, 네, 리캡하자면 다음과 같고요. 라이다 써가지고 시츄에이셔널 그래프를 만들어서 로버스트하게
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는 인도어에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로버스트하게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혹시 질문해 주실 거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음. 이 부분을 너무 어물쩡하고 넘어갔던 것. 저 그 투월 룸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. 방이 있으면은 벽은 무조건 4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벽이 2개만 있는 방은 아, 뭘지가 궁금해서요. 이게 복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복도가 길잖아요. 네. 그리고 한쪽 그 월을 계산할 때 여기서 요 길이가 요 벽에 있는 요 길이보다 짧기 때문에 요 트레시홀드보다 작으면은 요게 월로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음, 요 월, 네, 요 벽의 그렇군요. 길이가 네. 그래서 조금 퓨리스틱하게 월이 2개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거랑 또한 그 벽이 수직하지 않으면은 또 그런 삼각형 공간 같은 데에서 또 월이 2개인 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음, 네. 그러겠네요. 노멀하지 않고 요 벽의 공간이 짧은 거. 네. 뭔가 그 보통 이런 환경을 이제 맨해튼 환경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 벽들이 항상 90도로 이렇게 음. 꺾여 있는 곳들. 어, 그래서 그게 이제 대부분 오피스나 집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가정을 깔고 가는 슬램들도 있는데 걔네들하고 비교 안 한 거는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. 라이다가 그쪽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. V 슬램이나 이런 어, 데는 그래도 어, 맨해튼 가정에서만 잘 도는 슬램들이 몇 개가 있긴 하거든요. 근데 물론 음, 가정이 너무 빡세서 쓸만한 곳이 많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쓰고 인기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애들이 많은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긴 한데 그런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,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아까도 봤을 때 막 감사합니다. HDL이나 롬 같은 애들하고 비교한 거 보면 걔네들도 다 이렇게 좀 틀어졌잖아요, 지도가. 어, 네, 네, 그 맨해튼이 그 미국의 도시잖아요. 네, 근데 거기 지도를 보면은 다 그냥 격자 무늬로 되어 있거든요. 제가 알기로 그게 지도 때문에 그런 건지 거기 빌딩이 그런 건지 다 사각으로 되어 있어갖고 아예 그냥 이름을 그렇게 음, 지었더라고요. 아마 미국 애들이 짓지 않았나 싶어요. 그냥 자기네들 걸 이름 선점하려고. 어, 감사합니다. 맨해튼 슬램. 슬램 이름은 맨해튼 슬램은 아니고 맨해튼 인바이러먼트라고 아예 그 단어가 있어요. 아, 맨해튼인가? 네, 그리고 혹시 15번 슬라이드 좀 더 볼 수 있을까요? 네, 네, 저거 그림이 궁금했어가지고 딴 애들은 저렇게 네, 휘나라는 생각이 들어갖고요. 네, 플로문이나 에일로암 같은 건 엄청 휘네요. HDL도 생각보다 많이 휘고. 그래서 S그래프는 진짜 딱 인도어 환경에서 그 특수화된 그런 네, 슬램으로 네, 보는 게 맞겠다 싶네요. 어,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라이다로 인도어 하면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. 그 복도 같은 데 가면은 음, ICP 엄청 틀어지고 그래가지고 복도는 이렇게 그냥 일자로 벽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, 앞으로. 이렇게 나 네, 있는데 제가 여기서 스캔했었을 때도 여기서 라이다 스캔 한번 돌리면은 여기도 일자, 여기도 일자인데 한 걸음 앞으로 가서 또 스캔을 해도 똑같이 여기도 일자, 여기도 일자니까 센서 데이터가 계속 똑같이 음, 보여서 이게 ICP가 많이 아, 불안정해지고 틀어지거든요. 아, 대칭적이어서 그런 건가요? 뭔가 너무 길고, 그러니까 라이다는 생김새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구조의 변화를 보는데
네.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벽이 이렇게 벽에 코너가 있으면 라이다는 그런 걸 보고 나서 그 레지스트레이션을 해갖고 포즈를 찾는데, 근데 네. 복도처럼 쭉 일자로만 나와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걸 못 아. 찾는단 말이죠. 벽에 피처가 없으니까. 스트럭처 변화가 없으니까. 네, 그래서 많이 안 좋게 나온 경우가 있는데, 이걸로 얘기가 되게 많이 있긴 했어요. 옛날에 아이크라 가서도 사람들하고 얘기 많이 했는데, 인도에서 라이다를 왜 음. 쓰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. 어. 인도 안에서 그렇게 그 복도 없는 회사가 어딨냐, 복도 복도 없는 그 학교가 어딨냐 그래갖고, 라이다 인도에서 안 되면 그냥 안 쓰면 되고 더 저렴한 카메라 있는데 그거 쓰면 되지 않아라고 했는데, 또 반대쪽에서는 불나거나 이런 화재 현장에서는 카메라는 기존의 맵하고 색깔이 너무 달라지니까 안 된다. 시뻘겋게 되면은 매칭 안 된다 아. 그래갖고, 그럼 라이다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, 그러면은 소방 로봇 같은 거다 라이다 붙이고 달 거야? 막 이러고 뭐 얘기하고. 근데 음. 라이다도 뜨거워지면 녹지 않음?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어.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인도어 라이다 하시는 분들이 무슨 목적을 갖고 하시는 건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. 어. 좀 딴 얘기로 샜는데. 어. 감사합니다. 좀 어 다른 질문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저 청강인데 하나만 질문해도 괜찮을까요? 아 네. 네네. 그 프리스페이스 클러스터링을 할 때 노드들이 막 네. 찍혀 있는 게 있고 검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, 그 노드 자체를 찍는 기준은 어떤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? 그 논문상 어 피규어 3번이긴 한데요. 잠시만요. 그 검은 점 말씀이십니까? 네네네. 음 뇌피셜이긴 합니다. 물론 오피셜은 아닌데 제 생각엔 아마 라이다가 각도가 있으니까 바닥에 찍힌 그 원이 아닐까 싶습니다. 바닥에 라이다가 이렇게 보니까 바닥을 향하는 레이가 요 검은색 말씀이십니까? 아, 네네, 맞습니다. 요, 요 검은색은 요 논문 기반으로 나온 겁니다. 요 아, 프리 라이다로 ESDF를 만들어서 요 3차원 공간상에서 어, 요 벽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합니다. 벽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고 최단 거리에서 벽까지 최단 거리 구하고 그 최단 거리에서 최단 거리랑 요 벽까지 그 최단 거리로 가는 그 표면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펄펜디큘 아니 그 향하는 벡터가 있을 때 현재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그리드로 나눴을 때 어, 현재 노드에서 그 다음 노드로 갈 때 그 패런트 요 오- 그 서페이스를 가리키는 요 벡터들의 각도 차이가 일정 트레시홀드 이상 나면은 요 검은색 점으로 됩니다. 그러니까 요 각도 차이가 둥그런 면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음, 요 옵스터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요 설페이스를 향하는 패런 페, 어 설페이스를 향하는 요 각도들이 틀어질 가능성이 좀 더 많은데 그 설페이스에 가까운 애들하고 그 옵스터클에 가까운 애들일수록 요 설페이스로 향하는 벡터와 인접한 노드의 벡터가 각도가 커질 수가 있는데
그래서 그게 임계치가 넘는 것만 쭈루룩 이으면은 요 검은색 점이 샘플링이 됩니다. 그래서 이해했습니다. 네. 어 제가 적어 놨었는데 네. 멀리 떨어진 점일수록 네 풀페이스로 향하는 벡터가 일정해져 가지고 그 옵스테클을 향하는 그 벡터가 일정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 각도 차이가 많이 나는 점만 샘플링한 겁니다. 네. 아 네. 설명이 이해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네. 다음부터는 그것도 네, 그림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 놨어야 됐던 것 같습니다.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. 요거 보시면 요거랑 복수 블록스 요거랑 감사합니다. 네. 네,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.